안녕하세요. 미적분학 및 연습 2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2절, 3절 부분에 해당이 되고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그래도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보아야 할 문제 위주로 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장 1절에 25번, 41, 52, 53번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면은 1번부터 26번까지는 무슨 내용의 문제가 주어져 있냐면은 one-to-one 펑션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one-to-one 펑션이라고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인버스 펑션을 찾아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냐면은 도메인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역함수의 정의어까지를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원투원 펑션이 되어야지 되지요. 고등학교 때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지 역함수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대1 함수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증가함수이다, 감소함수이다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 분수 형태, 유리함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을 먼저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미분을 해서 0보다 크다, 증가함수다, 안 그럼 0보다 작다, 감소함수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은 바로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미분을 해 보도록 하죠. f'x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미분 공식이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부분 미분하고 아래 걸 붙이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분자 그대로 써주고 분모 부분을 미분해서 곱한 거가 분수 형태 함수의 미분 공식이죠. 자, 그래서 분모를 제곱을 하죠.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x 플러스 2 미분하면 1 될 것이고 1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하고 x 플러스 2 곱하기 분모를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x하고 x 이렇게 캔슬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2 남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미분에서 나온 함수, 이 도함수는 분모가 제곱 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항상 플러스 값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지요. 자, f'이 0보다 작다가 나왔으면은 얘는 주어진 fx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 함수가 되겠죠. 디크리징 펑션이 됩니다. 즉 어디에서 그럴 거냐?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모든 실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결론은 fx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감소함수예요. 디크리징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러냐? for all x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디크리징 펑션이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fx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다? 원투원 펑션이에요. 원, 투, 원 이 성립이 된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가 되면은 역함수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물어본 거 원투원 펑션이 되는지를 결정을 해 보았습니다.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버스 펑션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일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얘가 미분해서 이제 원투원 펑션인가를 보였고 이제 역함수를 구할 때 제일 편한 거 하나가 fx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살리고 풀어도 되는데 얘 대신에 y라고 쓰고 fx는 y다 해서 y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라고 세팅을 해놓고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고 네, y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네, 뭘 찾을 수 있겠어요? 쉽게 네,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fx 대신에 y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x 대신에 y, 네, x 대신 y,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해서 역함수를 찾죠. 학생들은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한글로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저는 풀이하는 입장에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자, 문제를 x는 y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네. 즉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쓴 부분은 y는 fx 이렇게 쓴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 맨 밑에 줄에 지금 현재 써놓은 것은 fy는 네, fy는 x 이렇게 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얘를 y에 대해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y에 대해서 풀면은 y는 f 인버스하고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맨 밑에 줄에 쓴 거 여기에서 얘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자, 좌변, 우변에 y 플러스 2를 동시에 곱하죠. 그러면은 동시에 곱하면은 xy 플러스 x는 y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를 y로 묶어보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x 마이너스 1하고 y는 2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y는 나눠주죠. x-1로 나눠주면 x-1분의 2-x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해서 주어진 문제 역함수 인버스 펑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x-1분의 2-x가 될 거예요. 뭐 다른 폼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내도 상관없고 위로 올려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역함수를 구했고 이 역함수의 도메인까지 찾는 거가 문제죠. 보면은 뭔가요? 이제 정의역은 분모가 0이 되지 않게 하는 거. 네, 그 실수들을 모아놓은 거가 정의역이 되겠죠. 역함수의 정의역. 안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문제를 얘를 고쳐서 쓰면은 fx를 고쳤으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고칠 수 있나요? 다시. 이 주어진 문제를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도 쓸 수가 있죠. 얘를 뭐 y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 y 값은 뭐가 될 수는 없나요? 1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주어진 fx에서 치역이 1이 될 수는 없고 1보다 크든지 1보다 작든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가 치역인데 그 치역이 다시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면 되겠죠.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도메인에서 도메인하고 f 인버스 펑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x바하고 여기에 조건을 써주죠. x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맨 밑에가 플러스 1이네요. 플러스 1이 아닌 플러스 1이 이거 아닌 이것인 인 모든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적든지 안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얘를 뭐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1 그 다음에 합집합 해주고 유니온하고 1 컴마 무한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자, 우선 처음에 간단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25번. 네, 나머지도 비슷한 맥락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7장 1절이 자, 그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설사이즈 연습 문제 41번인데 베리파이 해가지고 뭘 알아보라고 한 내용이냐면은 f라고 하는 함수가 f 해전 인버스 펑션에서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했던 25 문제랑도 비슷하죠. 역함수를 갖는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내용, 즉 원투원 펑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미분하고 나서 C값을 대입한 것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역함수의 기울기를 알아보라고 한 거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역함수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역함수를 구체적으로 못 구하는 함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가 역함수 미분에 대한 정리, 시어리엄이 있죠. 자, 해서 얘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하겠습니다. F'하고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죠. F'X를 구하면은 자, 주어진 것은 탄젠트 함수인데 이 탄젠트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시컨트 제곱 x가 나오게 되겠죠. 시컨트 제곱 x.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어진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90도 빠지고 플러스 90도 빠지고 그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가 정의역이네요. 자, 여기에서 이 시컨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가? 시컨트 함수를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죠. 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시컨트 함수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y는 뭐 예를 들어서 시컨트 x 그림을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시컨트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이쪽이 플러스 90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여기 0일 때는 1 지나고 이렇게 볼록 하고 이렇게 볼록 하고 90도일 때, 그 다음 마이너스 90도. 이 수직선은 수직 점근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시컨트 함수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제곱을 했으니까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치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 1보다 크거나 같고 또 여기에 파이 180도에서는 이렇게 볼록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시컨트 함수의 치역이에요. 근데 그걸 제곱을 했죠.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항상 1보다 크나 같아요. 즉 뭐보다 크냐? 얘는 0보다 크죠. 즉 f라고 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기울기가 0보다 크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함수 얘는 탄젠트 함수, 얘는 증가 함수예요. 한글로도 써보죠. 예, 증가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x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 플러스 90도 이 사이에 오픈 인터벌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에 주어진 fx 탄젠트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니까 뭐죠? 증가함수니까 fx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원투원 펑션입니다. 1대1. 네, 1대1 함수예요. 원투원 펑션.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투원 펑션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fx는 뭘 가져요? 네, f has an inverse function을 갖죠. 그래서 뭐 fx는 네,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함수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역함수를 갖고 감소함수면은 1대1 함수가 되고 또 역함수를 갖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찾으라고 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쪽을 배운다라고 하면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를 아크 탄젠트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호도 그렇고.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아직 안 배운 상태니까 역함수를 구체적으로는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예, 역함수의 기울기를 C값을 대입해서 지금 주어진 건 루트 3이죠. 대입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에 해당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책 그 교재에 시어럼에도 나와 있어요. f, a는 b를 만족을 합니다. 즉 얘를 다시 쓰면은 역함수 이제 f의 역함수는 존재한다라고 가정하에서 f 인버스하고 b를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 다시 쓰면 a 이렇게 되는 조건에 해당이 되죠. 이랬을 때에 f의 역함수를 네,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대입을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예, b 값을 대입을 한 거는 뭐랑 같은가? 1 나누기 하고 f 원래 함수를 미분하고 a를 대입한 거 분의 1이랑 같아요. 조건은 뭐겠어요? 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f'a는 제로가 되지 않는다. 얼추 이제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프라임에다가 뭘 대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는 c를 대입한다는 거죠. 루트 3을 대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f 역함수를 미분을 하고 여기에다 루트 3을 대입을 한 것은 뭐랑 같은가? f 프라임하고 괄호 열고 닫고 분의 1이랑 같아요. 근데 여기 괄호 안쪽 f 프라임하고 이 괄호 안쪽은 숫자는
몇 개가 존재해요. 얘는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라고 하는 함수는 네, 원통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괄호 안쪽에 들어갈 숫자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자, f하고 네, 여기에 얼마를 넣은 것이 네, 루트 3이 될 것인가 얘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저는 얘를 그냥 네모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CLM 오른쪽 위쪽에 적어놓은 이 CLM에 의해서 F'하고 네모분의 1로만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함수가 지금 탄젠트 함수죠. 탄젠트하고 네모는 루트 3이 되게 하는 이 네모를 네,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에서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로 찾을 수가 있나요? 네, 60도로 찾을 수가 있나요? 예, 60도를 라디안 단위로 해가지고 네, 써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자,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하고 괄호 열고 3분의 파이 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F'은 지금 시컨트 제곱으로 찾았죠. 거기에다가 60도를 대입을 하면은 네, 시컨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원래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시컨트니까 2 나오죠. 네, 그래서 4가 나오게 될 거죠. 답은 4분의 1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써보면은 시컨트 제곱 3분의 파이 분의 1이죠. 네, 여기에서 나올 값은 시컨트 3분의 파이가 2니까 2에 제곱해가지고 얘는 4분의 1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41번 문제 정도도 예, 중요하게 봐야 될 거가 네,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함수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못 구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앞으로도 못 구하는 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함수를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울기는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의미 부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냐면 52번. 그래서 52번 문제는 자, 또 인버스 펑션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원투원만 보여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서 봐야 되겠죠. 미분을 해서 네. 안 그러면 직접적인 그 정의를 이용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fx1과 치역이 서로 같다. fx2가 같으면 정의역이 해당되는 거죠. 유일하게 한 가지 값밖에 없다를 이용해서 보여도 됩니다. 원톤 펑션이다, 원 펑션이다 라고 하는 거. 얘 정의할 쓸 때에 fx1 equal fx2 이면은 만약에 if 해가지고 얘가 성립이 된다면은 x1과 x2가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얘가 원톤 펑션의 약속이죠. 이걸 통해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어진 펑션은 이걸 통해서 보이기는 쉽지 않죠. 눈에 보기에도. 그래서 미분에서 0보다 크다 작다를 통해서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간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용을 했죠. 그럼 대수적으로 해서 이 정의를 통해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x의 세제곱, x의 5제곱 형태로 주어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인수분해를 다 일일이 해야지 되겠죠. 간단한 케이스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분에서 0보다 크다 작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그걸 통해서 보이려고 합니다. 자, A번 보면은 show that 해가지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보이라고 했죠. 미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번에서 F'을 구하죠. F'X를 구하면은 얘 어디서 이걸 X로 미분을 한다. 어디서 많이 봤죠. 1학기 때 부분에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서 네, 미분을 하면은 안쪽 폼이 그대로 나오고 1부터 해서 2x까지인데 2x라고 하는 거가 그냥 x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함수품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2까지를 미분해서 들어가는 거.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안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과 뭐 체인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을 쓰게 되면은 얘는 루트 이렇게 썼고 16 썼고 플러스하고 t자리에다 뭘 대입을 해줘요? 2x를 넣어주죠. 2x의 4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까지 있고 곱하기 뭘 붙여야지 돼요? 2x를 다시 한번 미분한 걸 붙여야지 되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 2x의 4제곱에서 이쪽이 16 나오죠. 그걸 루트 바깥으로 빼게 되면 4, 4, 16이니까 4 앞으로 나오고 4, 2, 8에서 8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하고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나요? 네. 자, 이렇게 빼보았고,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플러스 1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 루트 되어 있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이 전체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8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는 명백하게 0보다 크죠. 기울기가 명백하게 0보다 커요. 뭐에서 그래요? for all real number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기울기가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증가 함수죠. increasing function, 증가 함수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네, 증가 함수면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fx는 얘는 1, 2, 1 펑션이 되는 것이고 1-1 펑션 1대1 함수가 되면은 뭘 가져요? 네, f has an inverse 펑션에서 inverse 펑션을 갖습니다. 역함수를 갖습니다. fx has an 인버스 펑션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맥락으로 f 역함수에다가 미분하고 나서 0을 대입을 하는 것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B번 보면은 자 f 인버스하고 얘를 미분을 하고 0을 대입을 한 거. 조금 전에 시어리움도 있었죠. 그럼 얘는 뭐란 것 같아요? f 프라임하고 얼마 분의 1 이렇게 풀 수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이 부분을 네모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이 네모를 찾아야 됩니다. 이 네모는 굉장히 좀 뭐랄까 찾기는 쉬운 문제가 많죠. 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원통 펑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 f하고 여기서 네모에 해당이 되는 거, 네모에 해당이 되는 거 이퀄하고 0을 만족하는 뭘 찾아야 되나? 네모를 찾아보세요. 또 이 0이 지금 뭐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금 얘는 숫자 0이고 이쪽은 그냥 네모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f 네모는 0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를 살펴보면은 1부터 해서 2x까지 적분을 하죠. 1부터 2x까지. 얘는 항상 0, 얘가 0이 되게 하는 이 x 값은 뭐면 되겠어요? 인티그를 하고, 여기가 세모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모고 하면은, 가로의 길이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리만 적분을 통해서 우리는 적분을 배웠었죠. 근데 가로의 길이 곱하기 이 작은 렉탱글들을 만들 때 가로의 길이가 없으면은 항상 적분값이 0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은 여기 이 세모라고 표현하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면 항상 적분한 값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제로가. 그래서 EX가 1이 된다를 풀어주게 되면 항상 FX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F 네모는 0을 만족하는 이 네모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얘는 2x 이퀄하고 1이라고 하는 걸 풀어주죠. 그럼 x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네모가 지금 얼마냐 찾은 거냐면 이 네모가 라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찾은 거예요. 2분의 1. 자, 그래서 해당되는 네모는 2분의 1이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쪽 자리에다가 f 프라임하고 2분의 1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현재의 f 프라임 x는 a번에서 구했죠. 8 루트 1 플러스 x의 4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나누기 하고 8 루트 이렇게 붙였고 1 플러스 하고 x에 2분의 1 넣게 되면 16분의 1 되겠죠. 맞나요? 2분의 1 대입을 하면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나오겠죠. 8 루트 16분의 17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루트 16은 4가 될 것이고 얘 캔슬시키면 2죠. 그래서 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얘는 2 루트 17분의 1이다. 안 그러면 루트 17 위아래도 곱해가지고 다시 쓴다라고 하면은 뭐야 34분의 루트 17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지. 자, 53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자, f라고 하는 거가 twice differentiable 그랬으니까 두 번 미분이 가능한 원투원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et 해가지고 이렇게 let 이렇게 써도 되고 세팅을 이렇게 해보자. 세팅.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는 함수로 두어보자. 그러고 나서 show에 대해서 보여보세요. g라고 하는 역함수를 두 번 미분을 하면은 f'의 세제곱분의 f의 더블 프라임 형태가 나오게 되는지를 보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 B번은 만약에 F라고 하는 거 컨케이브 업 했어요. 컨케이브 업 하면은 아래로 볼록, 컨케이브 다운 하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F의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더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야? G라고 하는 거. 이거가 어떤 꼴인가라고 이제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이는 방법은 별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 뭐냐면은 G라고 하는 거 F 역함수죠. 그럼 다시 써보면은 GX는 F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인버스 표시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양쪽에다 뭐 역함수를 뭐 원래 함수를 취해준다라고 했을 때 F 괄호 열고 G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얘를 X로 미분하면은 결론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보죠. F, G 합성된 거죠. 합성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다 써볼 거예요. 다시 쓰면은 자, F 괄호 열고 G 괄호 닫고 는 X 얘를 X로 미분을 하면은 자, F 프라임하고 GX 곱하기하고 안쪽을 다시 한번 미분해 줘야지 되죠. G 프라임하고 X 이렇게 될 것이고 는하고 X를 X로 미분하면 1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자, F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G 프라임하고 X라고 하는 것은 1 나누기 F 프라임 그 다음에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보이라고 하는 것은 G의 더블 프라임이죠.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요. 그러면은 G의 더블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자, 분수 형태에 미분하는 거죠. 그럼 분모를 제곱하고 공식이 있죠. 그래서 F 프라임하고 GX의 이 전체의 이거 제곱 스퀘어 브라켓 표시로 했습니다. 저는 2의 분에 마이너스 붙을 것이고 뭐예요? F 분모를 한 번 더 미분한 거가 들어가겠죠. 미분 분수 형태의 미분 공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걸 붙여주죠. 그러면은 F에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한 거죠. F의 더블 프라임하고 GX 될 것이고 GX를 또 한 번 미분한 거가 붙어야지 되겠죠. 곱하기 G의 프라임하고 X가 될 거예요. 그런데 G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역함수를 미분한 거 형태식이 되죠. G 프라임이라고 한 것은 F 프라임 분의 1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해서 그런데 이 부분 있죠.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곱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G 프라임하고 X라고 하는 것은 F의 프라임 한 거 분의 1 이런 폼에 해당이 되겠죠. F 프라임 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앞으로 꺼냈습니다. F의 더블 프라임하고 GX 써줬고 얘를 분모 쪽으로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죠.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F 프라임 하고 GX 전체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래서 G의 더블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번이 나와 있죠. B번은 이제 가정 내리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하나 살펴보죠. 이게 A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A번 써먹고. 자, B번은 지금 결론이 그 F의 더블 프라임하고 F의 더블 프라임이 아니고 G의 더블 프라임, G 함수의 더블 프라임 X A번 결론을
써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f의 더블 프라임 이렇게 나누기 하고 f 프라임 하고 여기에 세제곱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랬을 때에 자, B번의 가정이 뭐가 주어져 있냐면은 만약에 f라고 하는 함수가 컨케이브 업이다. 일 때 살펴보라고 한 거하고 f라고 하는 거 컨케이브 다운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1 로마자 1번으로 해가지고 봅시다. f가 컨케이브 업이에요. f가 컨케이브 업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f의 더블 프라임이 이거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써보면은 자, f라는 함수가 컨케이브 다운이다.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f의 더블 프라임이 얘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하고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에 이 케이스일 때에 자,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죠.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이제 G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F의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봅시다. G의 더블 프라임은 F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이쪽에 플러스죠. 부호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F 프라임 예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G의 더블 프라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즉 뭐냐면 가정이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네.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고 G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 반대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F하고 G하고는 볼록성, 오목성에 해당이 되는 거가. F 프라임이 만약에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봐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부터 이거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죠. G의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에 해당이 됩니다. 즉 F의 더블 프라임하고 G의 더블 프라임하고 뭐가 같은가? 네, 플러스면 플러스로 나오게 돼서 볼록성, 오목성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2번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G의 더블 프라임은 부호만 따지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 F의 더블 프라임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F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 얘의 부호에 의해서 여기 세제곱 붙어 있어도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에 영향 주지가 않죠. 그래서 F 프라임의 부호만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 F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0보다 크면은 G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네,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가 나오죠. 얘는 플러스 나옵니다. F의 프라임이 0보다 작게 되면은 G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서 F 프라임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세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G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답을 예쁘게 쓴다라고 하면은 F 프라임 가정을 뭘로 써요? 여기에서 컨케이브 업다운일 때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서 중간 가정을 F 프라임 0보다 클 때, F 프라임 0보다 클 때 이렇게 본 거예요.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지금 어떻게 나온 거죠? G의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고 F 더블 프라임은 플러스예요. 밑에 거 로마자 두 번째 것도 F 프라임이 0보다 크면은 G의 더블 프라임 0보다 크고 F의 더블 프라임 0보다 작죠. 그래서 결론에 따라서 해서 쓸 수 있는 얘기가 F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거가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F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가 플러스 값에 해당이 된다. 즉 증가함수 F라고 하는 거가 증가함수이다라고 하면은 F와 G는 컨케이브 업다운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볼록성, 오목성이 반대이다. 오목성, 컨케이버티가 F와 G의 컨케이버티, 컨벡서티는 볼록성이고 컨케이버티는 오목성입니다. 어쨌든 컨케이버티가 반대이다, 아포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F 프라임이 기울기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블 프라임 살펴보면 F하고 G의 더블 프라임 보면 부호가 플러스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은 또 마이너스죠. F와 G의 컨케이버티는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네, 그 다음 챕터예요. 2절 부분인데 네, 한 문제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23번에서 show에 대해서 보여보세요라고 했는데 x가 1로 접근할 때 극한 문제죠. x-1분의 lnx 내추럴 로가리즘 펑션이 분자에 있네요. 얘 극한값은 1이다. 근데 힌트라고 했는데 힌트를 읽기 전에 이걸 보이세요라고 하면은 로피탈 시어리엄, 로피탈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폼이죠. 0분의 0 형태의 부정형이라서 미분하고 분자, 분모 따로따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극한값 1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힌트를 보니까 노트 that 해가지고 x-1분의 lnx는 뭘 끼워 넣냐면 ln1이라고 한 걸 끼워 넣었어요. 이 값은 제로죠. 이 값은 제로.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보시오. 도함수를 통해 가지고 풀어보세요. 이런 내용이네요. 힌트라기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으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둘 거냐면은 fx라고 하는 함수를 lnx로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거냐면 아이디어가 리미트하고 x가 a로 접근할 때 x-a분의 fx-fa 얘 정의 있죠, 정의. 이 분수 형태의 극한이 존재를 하면은 그때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f'a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주어진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디퍼런시에이블 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더 했었죠. 이걸 이용을 해서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주어진 문제가 리미트하고 x가 1로 갈 때 x-1분의 ln하고 x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는 그러면은 이 주어진 힌트의 조건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리미트하고 x가 1로 접근할 때 x-1분의 네, lnx 마이너스 ln하고 1이랑 같은 거 힌트를 적용시켰습니다. 앞에 리미트 붙였을 뿐이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 여기에다가 자 함수 fx라고 한번 예쁘게 한번 써보기로 하죠. 이 부분에다 뭘 쓸 거냐면은 let 해가지고 let에서 fx를 lnx로 두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밑에 줄로 써도 되고 저는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하고 x-1분에 다시 쓰면은 x-1분의 뭐예요? fx f(x-f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자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f 프라임하고 1이랑 같다. 이쪽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어진 fx라고 하는 함수를 lnx라고 세팅을 했으니까 우리가 두자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죠. 네, 당연히 이렇게 두자 했으면은 f 프라임하고 x라고 하는 것은 x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얘에서 f 프라임하고 1 값을 구하면은 뭐예요? 얘는 1분의 1인가요? 즉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나오게 되죠. 그래서 증명은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안 그러면 이걸 이용하든지 아까 조금 전에 처음 얘기했을 때처럼 로피탈 정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답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이디어는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네, 잘 적용을 시켜서 잘 써보길 바랍니다. 예쁘게. 자, 그 다음에 23번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7장 3절 부분인데 혹시나 해서 한번 8번 문제를 한번 뽑아 보았어요. 이쪽 로그 함수 형태의 내용들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8번을 한번 보았습니다. 디터민해서 결정을 해보세요. 도메인 정의역 찾으라고 하는 내용 문제네요. 그 다음에 뭘 구해라? 데리버티브 도함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뭐로 주어져 있냐면은 자,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 합성이 되어 있죠. 1학기 때의 시험 문제 종종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미 그 시험을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을 찾으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처음 출발했을 때의 정의역을 처음 출발한 쪽에 정의역을 찾고 그다음 합성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 타당하게 만드는 정의역을 찾아줘야지 되겠죠.
즉 얘는 굳이 써보면은 lnx라고 하는 것과 circle, 네, 센터 서클로 해가지고 썼으면 합성함수의 기호죠. 그래서 lnx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 두 함수를 합성시킨 거죠. 자기 자신 합성시킨 거네요. 그러고 나서 얘를 이 자리에다 대입을 한 거죠. 아니, 네, 넣어서 본 거죠. 합성함수가. 이쪽에 치역이 앞쪽에 해당이 되는 거에 함수의 정의역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그게 합성함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문제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처음 출발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나요? 오른쪽에 x. 이 x 값은 뭐가 돼야지 돼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얘는 로그 함수의 정의역이 항상 0보다 커야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의역 출발할 때. 그러고 나서 얘를 합성시키고 나서 보면은 뭐가 정의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lnx가 ln이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동그라미 지금 이게 크게 치고 여기 V 표시로 이렇게 한 거 있죠. 이 lnx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lnx가 0보다 크다. 이걸 해당되는 x를 또 찾아 주어야지 됩니다. 자, 되겠나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이 lnx가 0보다 크다. 얘를 풀어줘야지 되죠. 그러면 lnx가 0보다 크다. 이 0을 다시 쓰면 뭐랑 같아요? ln하고 1이랑 같죠. 그래서 ln 1보다 큰 x 값을 찾아줘야지 돼요. 그러면 뭐보다 크다 써주면 될 건가요? 얘는 x 값이 1보다 크다가 찾으려고 하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는 뭐가 나왔느냐? x가 0보다 크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합성시키고 나서 타당한 그 x를 찾기 위해서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의 교집합이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해서 결론을 내리면 두 개의 교집합을 쓰게 되면 x값이 도메인하고 f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될 것이냐? 1보다 크다죠. 그래서 1 빠지고 오픈되어 있고 무한대 얘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44번 보니까 이벨루에이트에서 계산해보라고 했네요. 다른 적분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컨트에 해당이 되는 거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할 것 같고 코시컨트 부분을 조금 잘 안 다루어서 그럴까 몰라도 그래서 코시컨트 문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보니까 4분의 8 45도부터 해서 90도까지 적분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1 플러스 코시컨트 x의 전체 괄호를 닫고요. 제곱 해서 x로 적분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은 는 인티그럴 하고 45도부터 해서 90도까지 적분을 하겠다 써줬고 안쪽은 1 플러스하고 2배의 코시컨트 제곱 x 썼고 2배의 그냥이죠. 2배의 코시컨트 x 써줬고 플러스하고 코시컨트 제곱 x하고 괄호 닫고 d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제곱만 해가지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미분하면 1이 되는가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x 폼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뭘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제곱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 인티그럴 하고 시컨트 x dx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 x분의 1을 통해서 위아래다가 동시에 코사인 x를 곱해가지고 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위아래에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시컨트 플러스 탄젠트를 동시에 곱해요. 그러고 나서 분모를 치환하면은 얘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u분의 1 폼으로 해가지고 풀리게 돼요. 치환조건까지 적용시키면 그래서 ln 절대값하고 시컨트 x 플러스 탄젠트 x 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들어가요. 인티그럴 코시컨트 x dx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같은 경우는 위아래 이거 폼이랑 비슷하게 이제 곱해줄 거예요. 그런데 뭐만 다르냐면은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탄젠트를 위아래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론이 또 분모를 치환하게 되면은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가 뭐냐 인티그럴 하고 그래서 시컨트 제곱 x dx 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나오는가
탄젠트를 미분하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 x dx. 뭘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나오게 되는가? 코탄젠트 x를 미분을 하면은 코시컨트 제곱폼이 나오는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얼른 이제 증명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계산 내용을 써보면 x 나오게 될 것이고, x 그 다음에 자 코시컨트 x가 나오게 되는 것은 여기 두 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두 배하고 여기 지금 2분의 1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2분의 1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맞네요.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자 x 플러스 2하고 여기 오른쪽 위쪽에다 적분한 공식 써두었죠. 이 ln하고 절대값 붙어 있어야지 돼요. 반드시 코시컨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절대값 닫아 주었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은 뭐가 나오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 내용이죠. 정적분 쉽게 하는 거가 2분의 파이 대입을 해주고 4분의 파이 대입한 것을 빼주면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다 대입을 합니다. 2분의 파이 한번 써보죠. 플러스하고 2 곱하기 ln하고 코시컨트 x x랑 코시컨트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코 탄젠트 2분의 파이 절대값 닫고 마이너스 코 탄젠트 2분의 파이 해주고 나서 마이너스 바로 크게 열었습니다. 4분의 파이 그다음 플러스 2 곱하기 ln하고 절대값 코시컨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 탄젠트 4분의 파이 하고 절대값 닫아줬고 마이너스 코 탄젠트 4분의 파이 하고 괄호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그 코시컨트 로그 안쪽을 먼저 보도록 하죠. 코시컨트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얼마인가요? 1이죠. 이 값은 이거는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코탄젠트 2분의 파이 하면 얼마 나오죠? 얘는 제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쪽 뒤쪽도 얘도 제로고 앞쪽 부분 남는 거가 2분의 파이가 남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고 뒤쪽 거 써보면 4분의 파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ln 이렇게 되겠죠. 코시컨트 4분의 파이 45도 사인의 역수로 해서 코시컨트를 생각을 해주면은 루트 2 나오나요? 절대값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의 역수로 해서 생각을 하면 1이죠. 마이너스 1 절대값 닫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탄젠트 45도에 해당이 되는 거 얼마인가요?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괄호 닫았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자 90도에서 45도 뺀 거 4분의 파이 남을 것이고 파이 마이너스 2 곱하기 ln 절대값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항상 플러스 값이죠. 그러니까 괄호로 그냥 써도 상관없겠네요.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남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자 공식 정도 안 그러면 얼른 유도를 해야지 됩니다. 연습을 더 해보길 바라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53번부터 56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스케치 해보고 영역을 리전 주어진 영역을 그림을 그려보고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영역을 바운디드 바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러싸여져 있어요. 뭐로? 이 커브, 곡선, 그 다음에 뭐 직선이나 곡선 뭐 주어진 걸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에어리어에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가 주어져 있고 y는 1, x는 제로로 둘러싸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여기가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하고 탄젠트 그림은 여기 점점점에서 뭔가요? 점근선에 해당이 되는 거 90도죠. 90도. 어찌됐든 탄젠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x1하고 y1이니까 y1 값은 이 정도로 1이라고 보죠. y 값이 1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제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뭘 구할 거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에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영역은 그림을 그렸어요.
자, 점점점 끝없이 올라간다 하면 이쪽을 뭐라고 점근선에서 2분의 파이라고 90도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일 거야? 이 값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조금 그림을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45도일 때 1 나오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4분의 파이. 자, 그래서 가로가 4분의 파이고 높이가 1인 네, 직사각형에서 예, 탄젠트 이쪽 부분을 빼서도 나오게 네,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넓이를 구하는 거. 위쪽에서 아래쪽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 풀 수 있는 방법이 인티그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0부터 해서 45도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뭘? 위쪽 함수. y는 1이죠. y는 1에서 빼기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를 빼주죠. 탄젠트 x를 빼서 얘를 적분을 하면은 넓이 s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할 수 있겠나요? 네,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 탄젠트 함수 적분한 것은 이제 공식도 주어져 있죠. ln하고 절대값하고 시컨트 붙어 있는 그 형태의 폼으로 나오든지 책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건 외우고 있지는 않은 거라서 탄젠트 함수에 대한 거를 자, 인티그럴하고 참고로 인티그럴하고 탄젠트 x d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고치죠. 얼른 빨리 해보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하는 것은 다 외우고 있죠. dx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치환을 해봐요. 코사인 x를 u로 치환을 하면은 디퍼렌셜을 쓰면은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u가 되겠죠. 이걸 대입을 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인티그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문제가 코사인을 u로 치환했으니까 u분의 마이너스 1하고 du 얘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거가 마이너스 ln하고 절대값 u 될 것이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죠. u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이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은 결론은 ln하고 절대값 시컨트 x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되겠나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른 빨리 몇 초 안에 이제 유도를 해내면 될 것이고 그래서 는 얘를 계산을 하면은 자 바로 적어보면은 x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x 썼고 마이너스 하고 탄젠트 방금 계산했습니다. 탄젠트 부정적분을 통해서 했고 지금 문제는 정적분이니까 ln하고 절대값 붙이고 시컨트 써줬고 x 쓰고 절대값 닫고 여기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0을 대입을 한 걸 빼주겠습니다. 그럼 4분의 파이 대입을 하면은 자 4분의 파이 마이너스하고 ln 썼고 시컨트 하고 4분의 파이 대입하고 네. 마이너스하고 괄호 열었습니다. 0 마이너스 ln하고 절대값 시컨트 0 0 라디안 괄호 이렇게 닫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뒤쪽 부분 봅시다. 시컨트 제로는 얼마예요? 코사인 제로분의 1이니까 코사인 0은 네, 1이죠. 그러니까 이 뒤쪽 부분이 제로가 되고 뒤쪽 부분 다 이제 제로가 돼서 이때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는 하고 쓰면은 4분의 4분의 파이 이렇게 써주었고 4분의 파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하고 시컨트 얼마죠? 시컨트 4분의 파이 얼마인가요? 그럼 코사인 45도분의 1이죠. 코사인 45도라고 하는 거가 루트 2분의 1인가요? 네. 그거에 다시 역수가 되니까 루트 2가 되겠나요?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ln하고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폼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자, 이 문제는 뒤쪽에서 탄젠트의 역함수를 배우죠. 탄젠트 역함수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얘를 이 문제를 네, 역함수를 접근한 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위에까지 자랄 걸 뺀 거죠. 이게 지금 현재 1 마이너스 탄젠트 x 식이 간단한 폼이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계산 안 되는 걸로 해서 다른 함수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얘를 뭐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역함수로 바꿔 가지고 생각을 해 주어야지 될 거예요. 역함수 폼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선 답은 구했습니다. 근데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y로 접근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세요. 그럼 이 식을 주어진 것을 x축 있고 y축 있고 이렇게 볼로 간 건데 얘 식을 쓰면은 이 식이 y는 하고
네, y는 하고 네, 튕기네요. y는 탄젠트 x인데 얘를 다시 바꿔서 쓰죠. 뭐로 쓰고 싶냐면 얘를 바꿔서 x는 해서 쓰면은 우리는 그때 식을 뒤쪽 걸 배웠다라고 하면은 아크 탄젠트 또는 탄젠트 인버스하고 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할 거냐? 얘를 네, 0부터 1까지 접근해요. 즉 문제가 넓이 s는 얘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제로부터 해서 1까지예요. 어떤 함수를 접근할 거냐면은 탄젠트 인버스 y라고 하는 거를 뭐로 접근할 거냐? y로 접근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에서 부분 적분 공식까지를 여기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더라고 보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y 곱하기 탄젠트 인버스 y 여기에 1 대입하고 0 대입하는 거 계산하고 인티그랄하고 제로부터 해서 1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y 곱하기 탄젠트 인버스 펑션을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dy. 얘를 통해서도 계산을 하죠.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왜? 이 위에 거 답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y로 해서 적분이에요. y로 해서 적분을 한 것이고 y축을 잘라가지고 잘 쪼개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푼 것은 x로 해서 적분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뒤쪽 부분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네, y로 해서 적분한 것도 네,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좀 더 연습을 해보시고 자, 첫 주에 해당이 되는 거 7장 1절, 2절, 3절까지 부분의 연습 문제 풀이는 이 정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보도록 하죠.